안녕하세요, 카다기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현대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 모던 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차량은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 중간급인 모던 트림입니다. 옵션으로서는 내비게이션 패키지 150만원짜리가 들어가서 총 가격은 2,710만원이고요 지금 이 차를 보시면서 이 차의 디자인 어떤지, 패키징은 또 어떤지, 연비는 어떻게 나오고 주행감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리 브레이브걸스 만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중간급인 모던입니다. 여기에 150만원짜리 내비게이션 패키지 2가 들어가서 총 가격은 2,710만원짜리 구성입니다. 내연기관 모델과의 외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의 16인치 휠 외에는 전부 동일합니다. 중간급인 모던 트림은 외장 디자인이 좀 더 고급화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령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발라서 디테일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또 범퍼 밑단에는 반광 재질의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고요. 측면에는 블랙 도어 가니쉬 그리고 블랙 사이드 실 몰딩을 더해서 기본형과 차별화했습니다. 사실 차주가 아니라면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려운 포인트죠. 참고로 모던에서 120만원짜리 디자인 옵션을 넣으면 하이브리드 전용의 18인치 휠,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 LED 테일 램프, 안개 등 그리고 루프렉이 더해집니다.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넣는 것도 좋겠죠. 조금 아쉬운 건 할로젠 헤드램프와 LED 헤드램프의 생김새가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구형의 경우에는 할로젠이든 LED든 그래픽 차이는 크게 없어서 LED 헤드램프 옵션을 넣지 않더라도 티가 크게 안 났었는데요. 신형은 그렇지 않아서 스타일에 신경을 조금이라도 쓰시는 분들께는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로 더 뉴 코나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이런 차별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인테리어는 150만원짜리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을 경우 센터 페시아 가운데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또한 하이패스 룸미러도 더해지는데 최신 모델들처럼 맵 등의 하이패스가 결합된 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부분 변경 모델의 한계가 조금씩 느껴지죠. 참고로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지 않으면 중간급인 모던일지라도 모니터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형인 스마트처럼 일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쉬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스마트 트림은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 굳이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넣어도 인테리어가 나름 괜찮아요. 하지만 모던은 이 디스플레이 옵션이 빠져있고 약간 의도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넣게끔 유도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는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러기지 보드와 러기지 언더트레이 같은 걸 기본으로 줍니다. 나아가 모던은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가죽 내장재,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기본이어서 상품성이 확실히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좌석 통풍, 앞좌석 전동 시트, 뒷좌석 열선까지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패밀리카로도 괜찮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주행하면서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주행하면서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의 주행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성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인 코나 1.6 가솔린 전륜구동 모델을 한 5개월 정도 보유를 했었거든요. 저의 경험에 빗대서 이 신형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떤 느낌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트레인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1.6 가솔린 모델의 출력이 조금 더 올랐고요. 그리고 자연흡기 방식의 2.0L 가솔린 모델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제원상 변화는 없어요. 직분사 방식, GDI 방식의 1.0L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용의 6단 DCT 그리고 전기 모터를 결합해서 시스템 총출력이 141마력으로 파워트레인상 그 제원상의 변화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변화는 없습니다. 복합 연비의 경우에도 리터당 19.3km로 동일하죠. 우선 많은 분들께서 이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실 때 약간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력이 141마력밖에 안 되면 되게 답답한 거 아니냐, 느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동용 배터리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부족함 없는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잘 나가요.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와인딩이나 좀 과격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구동용 배터리가 금방 닳고, 그때는 진짜 엔진의 힘, 이 105마력으로만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보시는 대부분의 예비 차주님들은 달리기 성능보다는 연비나 효율 이런 것 때문에 보실 테니까 이 정도면 정말 모자람 없겠다, 베이스는 뭐 탄탄하다, 이 정도면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탔던 1.6 가솔린 터보 모델과의 가장 큰 체감의 차이를 꼽자면 이 변속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코나를 운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변속기였어요. 7단 DCT가 누적 주행거리 5000km를 넘어가는 순간, 딱 그 순간부터 되게 멍청하게 굴기도 하고, 클러치가 막 붙었다 뗐다 하는 소리도 막 나기도 시작하고, 울렁울렁 거리고 울컥울컥 거리고 이랬던 부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그게 차를 팔게 되는 동기가 됐었는데, 이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도 DCT를 달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전용의 6속 DCT를 달고 있는데, 제가 전에 탔던 코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매끄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수가 넘어갈 때나 뭐 엔진이 켜지고 꺼질 때 변속기가 붙고 떨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고요. 변속기의 로직도 꽤 똑똑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DCT가 정말 별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꽤 괜찮네? 이 정도면 뭐 합격!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차 누적 주행거리가 벌써 10,000km를 넘었거든요. 1,700km를 넘어가고 있는데, 누적 주행거리가 10,000km를 넘어도 전에 제가 느꼈던 그런 불쾌한 느낌들, 거친 느낌들이 들지 않는다는 게 정말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전에 타던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진짜 출퇴근할 때 변속기를 진짜 막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변속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컸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꽤 부드러워서 출퇴근용으로 이거 하나 뽑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돈은 없습니다만. 또 하나 도드라지는 변화의 포인트는 이 노이즈 부분, NVH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현대가 코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으면서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던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가 로드 노이즈 개선, 그리고 윈드 노이즈 개선이라는 문구를 보도자료에 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를 직접 타보니까 그 부분이 확실히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코나라는 차 자체가 세단으로 따지면 엑센트급? 엑센트나 아반떼 사이쯤으로 볼 수 있는 소형 세그먼트잖아요. 차값도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NVH적인 부분은 조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닥 소음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져가지고 바닥 매트를 2개씩 깔고 막 이럴 정도로 소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신형은 확실히 바닥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지금처럼 엔진이 돌아가지 않고 모터로만 다닐 때는 차가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있나 한 번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조용한 차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보다는 확실히 조용해졌네요, 차가. 그래도 조금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는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엔진과 실내 이 사이에 격벽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엔진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는 편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켜지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마다 상당히 불쾌한 그런 사운드가 많이 들립니다. 이 카파 엔진 사운드가 꽤 듣기 좋은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갑자기 켜질 때 너무 이질감이 좀 많이 드는 측면이 있어서 이 실내와 엔진룸 사이에 방음제를 조금만 더 덧대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차가 만약에 아반떼급이었다면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형 SUV다 보니까 이 급의 한계를 못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비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같은 이런 것들도 기본화가 되어서 여러모로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포인트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차의 브레이크 감각, 제동 감각이 상당히 어색해요. 물론 이 부분은 적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에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조금 더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조금 더 연걸었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 담력이 그때그때 너무 달라서 가다서다 하는 구간을 반복할 때는 조금 울컥울컥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만약에 제 옆에 누군가를 태워서 운전을 할 상황이 생긴다면 좀 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울컥거려요. 더 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기본형부터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 모던 트림은 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단계를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더 뉴 코나에서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약하게 해서 이 브레이크의 이질감을 좀 줄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좀 회생제동이 너무 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진짜 운전이 미숙한 분이라면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만 제외한다면 저는 이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 모던 트림이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 당연히 잘 나오죠. 패키징도 괜찮죠. 많이 조용해졌죠. DCT도 꽤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있죠. 굉장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 비해서 구형 모델에 비해서는 한 단계 성숙한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진짜 출퇴근길 용도로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연비가 일단 너무 잘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큰 매력이 있네요. 주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지금까지 현대차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비해서는 패키징이 일단 좋고요. 연비도 확실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 다음에는 또 다른 차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끝!